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50번째 에스더의 이야기. 길에서 집에 돌아오던 길에 캐디 젤리비 우리가 늘 그렇게 불렀던가 쓴 쪽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몹시 허약했던 캐디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제가 그녀를 보러 가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줄짜리 편지였는데 그녀가 누워있던 소파에서 쓴 것이었고 그녀의 남편이 보낸 다른 쪽지와 함께 제게 보내주었는데 남편은 그녀의 간절한 간청을 매우 간절히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디는 이제 그 불쌍한 어린 아기의 엄마가 되었고 저는 그 아기의 대모가 되었습니다. 작고 늙어 보이는 얼굴에 거의 정수리만 남은 듯한 얼굴에 작고 예의고 긴 손가락은 항상 턱 밑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루 종일 그런 자세로 누워 밝은 점 같은 눈을 뜬 채 제가 예전에 상상했던 대로 자신이 왜 이렇게 작고 약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울었지만 다른 때는 참을성이 너무 강해서 그저 조용히 누워 생각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소망인 듯했다. 얼굴에는 기묘하게 작고 검은 핏줄이 있었고 눈 밑에는 마치 불쌍한 캐디의 어둡고 어두운 기억처럼 기묘하게 작고 검은 반점이 있었다. 캐디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련한 작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캐디에게는 그 일이 익숙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가 병을 앓으면서도 어린 에스더의 교육과 결혼을 위해 심지어 어린 에스더의 어린 에스더들의 할머니로서 노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 모든 계획은 그녀 삶의 자랑인 에스더에 대한 헌신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불규칙적으로 떠오르는 시기적 저랑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도 그중 몇 가지를 떠올리고 싶을 정도였다. 편지로 돌아가서 캐디는 나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전 그날 밤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이후로 그 미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아니 어쩌면 완전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녀 곁에 있을 때마다 내가 그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비록 이 애정어린 소녀의 망상이 너무나 강해서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녀가 정말 아플 때는 사실처럼 강력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서둘러 캐디에게 갔다. 캐디와 프린스는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녀와 함께 앉으러 갔고 그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아주 쉬운 여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 집안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3번이나 방문하고 나서 밤에 돌아왔을 때 보호자가 내게 말했다. 자, 꼬마 아가씨, 꼬마 아가씨, 이건 안 돼. 계속 떨어뜨리면 돌멩이도 닳고 계속 훈련하면 대임더든도 닳아 없어질 거야. 우리는 런던에 잠시 가서 옛 숙소를 차지해야겠어. 저는 아닙니다. 보호자님, 내가 말했다. 저는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다. 그런 부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그럼 제 생일이요. 보호자가 대답했다. 아니면 에이다 생일이거나 아니면 우리 둘 다 생일이겠죠. 내일은 누군가의 생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일이면 21살이 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좋아요. 보호자가 반쯤은 쾌활하게, 반쯤은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 예쁜 사촌이 독립을 주장하는데 필요한 일을 처리하게 될 거고, 런던을 우리 모두에게 더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일 런던으로 가자. 이제 결정된 거지만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캐디는 어떻게 떠났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보호자님, 건강과 기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보호자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몇 주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었다. 자, 그녀의 의사는 어때요? 좋은 의사인가요? 여보, 나는 그와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프린스와 나는 그날 저녁에 그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확인해 보길 바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글쎄요, 아시죠? 내 보호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우드코트라는 곳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놀랐다. 잠시 동안 우드코트 씨와 관련하여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모든 생각이 되살아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듯했다. 그에게 반대하지 않는 거니, 아가씨. 그에게 반대하십니까? 보호자님? 안 돼요. 환자가 그에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말고는 그녀가 그에게 크게 의지하고 그를 매우 좋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플라이트 양에게 친절하게 시중드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됐군. 보호자가 말했다. 오늘도 오셨네. 여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조용했고 우리는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은 캐디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인 백의 작은 작별 인사를 건네주었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 허리를 껴안았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캐디에게도 내가 황량한 집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 내 눈에 그 집 주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시계가 12시를 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녀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 나는 내 앞에 그녀의 사촌 존의 선함과 명예, 그리고 앞으로 내게 펼쳐질 행복한 삶을 그려보았다. 만약 내 사랑하는 딸이 우리가 나누는 모든 관계에서 나를 더 좋아했던 적이 있다면 그날 밤은 분명 나를 가장 좋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뻤고 이 마지막 쓸데없는 은둔을 버린 것이 옳았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아 이전보다 10배는 더 행복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은둔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그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런던으로 갔습니다. 옛 숙소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30분 만에 마치 떠나지 않은 듯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즈코트 씨는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리처드가 없는 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공백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주 동안 제 기억으로는 8주나 9주 동안 캐디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에이다를 덜 보게 되었습니다. 에이다 씨는 종종 캐디네 집에 왔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었고 평소처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밤에 집에 갈 때마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캐디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종종 그녀를 간호하기 위해 그곳에 남았습니다. 남편과 사랑해야 할 불쌍한 아기, 그리고 힘써 지켜야 할 가정까지. 캐디는 얼마나 착한 아이였을까? 그토록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식들 때문에 병이 나을까봐 그토록 애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남편의 도움 없이 일하는 노동과 터비드롭 노인의 안락함을 그토록 생각하는 캐디 지금까지 나는 캐디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춤이 3회 전부인 곳 매일 아침 일찍 무도회장에서 연습실과 도제들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지저분한 어린 소년이 부엌에서 오후 내내 혼자 왈츠를 추는 곳에서 창백한 얼굴과 무력한 모습이 매일 그곳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캐디의 부탁에 따라 나는 그녀 아파트의 가장 좋은 방향을 택해 깔끔하게 정돈하고 소파까지 모두 챙긴 채 그녀가 지금껏 살았던 곳보다 더 밝고 통풍이 잘 되고 기분 좋은 구석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가장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을 때 나는 내 작고 귀여운 이름을 가진 아이를 그녀 품에 안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곤 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시작될 무렵 나는 캐디에게 황량한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다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프린스가 있었는데 그는 수업이 바쁠 때면 늘 살며시 들어와 자리에 앉곤 했는데 캐디와 그 어린아이를 향한 애정 어린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캐디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프린스는 항상 거의 다 나았다고 말했고 저도 그 말을 잊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프린스는 기분이 좋아져서 가끔 주머니에서 악기를 꺼내 한두 화음을 연주하며 아기를 놀라게 하곤 했는데 저는 프린스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작은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젤리비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심란한 표정으로 가끔씩 찾아와 마치 고향 해안에 사는 어린 보리오 불라족에게 푹 빠진 듯 손주 너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반짝이는 눈빛에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캐디, 얘야, 오늘은 어떠니?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답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최근에 받고 답장한 편지의 숫자나 보리오 블라가의 커피 생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달콤하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우리의 제한된 행동 영역에 대한 차분한 경멸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부터 아침까지 수많은 주의를 주는 늙은 터비드롭씨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소리가 아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거의 꾹 참았습니다. 밤에 불을 피우고 싶지 않으면 아기의 잠을 깨지 않도록 몰래 불을 피웠습니다. 캐디가 집안에 있는 작은 위안이라도 필요할 때면 그녀는 먼저 캐디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의논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대가로 그는 하루에 한 번 방에 들어와 거의 축복처럼 대했습니다. 어깨를 높이 든 모습으로 방을 밝히는 모습은 마치 거만하고 보호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애가 잘 몰랐다면 캐디의 삶에 은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의 캐롤라인. 그는 그녀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오늘은 좀 나아졌다고 말해줘. 아, 훨씬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터비드롭시. 캐디가 대답했다. 기쁘다. 황홀하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머슨 양. 피곤에 완전히 지치지는 않았나 보네. 그는 눈꺼풀을 찡그리며 손가락에 입을 맞추곤 했다. 다행히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이후로는 더 이상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확신시켰다. 매력적이야. 사랑하는 캐롤라인. 서머슨 양을 돌봐야 해. 그녀를 회복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해. 그녀를 보살펴야 해. 사랑하는 캐롤라인. 그는 무한한 관대함과 보호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사랑하는 내 딸아, 소원을 적어서 이루어 주렴. 이 집의 모든 것, 내 방의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내 사랑. 그는 가끔씩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내 작은 요구조차 애 요구와 상충된다면 내 요구조차 고려하지 마. 캐롤라인, 내 요구는 내 요구보다 훨씬 크단다. 그는 이런 처신에 대한 오랜 시효적 권리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캐디와 그녀의 남편이 이런 애정 어린 자기 희생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안 돼, 얘들아.
그가 항의하곤 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캐디의 가느다란 팔이 그의 뚱뚱한 목을 감싸는 것을 보면 나 역시 마음이 녹았다. 비록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안 돼, 안 돼.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나에게 충실하고 애정을 베풀어줘. 그러면 다른 보답은 바라지 않아. 자, 이제 너희들을 축복해. 나는 공원에 갈 거야. 그는 곧 그곳으로 날아가 호텔 저녁 식사에 식욕을 돋울 것이다. 토비드롭 노인에게 잘못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충실히 기록한 이 특징들보다 더 나은 특징은 그에게서 본 적이 없다. 다만 그는 피피를 분명히 좋아해서 아이를 거만하게 데리고 나갔다는 점, 그리고 그럴 때마다 피피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점, 그리고 가끔은 주머니에 반펜이 동전을 넣어 주었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이러한 무관심에도 적지 않은 대가가 따랐다. 피피가 품행이 단정한 그 교수와 손을 잡고 걸을 만큼 충분히 차려입기 전에 캐디와 그녀의 남편을 희생시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젤리비 씨였습니다. 사실 그가 저녁 시간에 들어와 온순한 목소리로 캐디의 안부를 묻고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사소한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치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도와주려는 듯 가끔 코트를 반쯤 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생각에 잠긴 아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드코트 씨는 이제 캐디의 정규 시중을 들게 되었기 때문에 방문객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캐디는 그의 보살핌을 받으며 곧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너무나 온화하고 능숙하며 그가 겪는 고통에도 지치지 않았기에 그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드코트 씨를 많이 만났지만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테디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도착할 예정인 시간쯤에 몰래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이 편해졌지만 그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한다는 생각에 여전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여전히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베저 씨의 수많은 전문적인 업무를 도왔고 아직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캐디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사랑하는 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제게 변화가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소한 변화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비로소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을 모아보니 게이다 에이더가 예전처럼 저에게 솔직하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녀의 애정은 변함없이 사랑스럽고 진실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다에게는 제게 털어놓지 않은 조용한 슬픔이 있었고 저는 그 슬픔 속에서 숨겨진 후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애완동물의 행복을 너무나 간절히 바랐던 나머지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했고 종종 생각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에이다가 나까지 불행하게 만들까봐 이런 말을 내게서 억누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내가 황량한 집에 대해 그녀에게 한 말 때문에 에이다가 나 때문에 조금 슬퍼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는 모르겠다. 내 행동에 어떤 이기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나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만족스러웠고 행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다가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너무나 쉽게 믿어졌다. 당시 나는 생각했다. 내 사랑하는 딸을 안심시키고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쎄, 나는 가능한 한 활기차고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캐디의 병 때문에 내 집안일이 어느 정도 방해를 받았기에 나는 항상 아침에 보호자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그는 100번 웃으며 어린 딸이 2명이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어린 딸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2배로 부지런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아는 모든 곡조를 흥얼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필사적으로 일하고 또 일했고 아침, 정오, 밤 내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똑같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럼 트론 여사님, 우리 셋이 함께 있던 어느 날 밤, 보호자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우즈코트 씨가 캐디 젤리비에게 다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가 보인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한다면 부자가 되는 셈이오. 수호자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는 말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도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그를 유대인만큼 부자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안 그럴 거야? 꼬마 아가씨. 나는 일하면서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가 버릇없어질 수도 있고, 그가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그를 살려줄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플라이트 양이나 캐디 자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맞아요. 보호자가 말했다. 깜빡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충분히 부유하게 만들어서 살게 해주기로 했죠. 그럭저럭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일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게요. 자기만의 행복한 집과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어쩌면 가정의 여신까지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유하게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우리 모두 그 점에 동의해야지. 물론입니다. 후견인이 말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저는 우드코트를 매우 존경하고 그를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또는 방법을 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항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런 사람을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가씨. 내 보호자가 동의했다. 그가 옛 세상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끔씩 세상에서 특별한 실망이나 불행을 겪는다고 제가 생각해 봤다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가 말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군. 잠시 멈칫한 순간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아이를 위해 그 시간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업하면서 보호자가 좋아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우드코트 씨가 또 항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린 후 그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여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가 다른 나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소원을 담아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말했다. 비록 그것이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호자로서 그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아가씨, 그가 대답했다. 나는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보호자 의자 옆이었다.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평소 자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였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에이다를 올려다보니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그녀를 속이고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평온하고 즐거워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정말 그랬고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리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팔로 감싸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각자 방에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그토록 들을 준비가 안 된 이야기를 달아이가 제게 털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달아이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에스더, 에이다의 말이다.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와 내 사촌 존에게 말을 걸기로 마음먹을 수만 있다면 왜, 내 사랑, 내가 항의했다, 아다.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해? 아다는 고개를 덜어뜨리고 나를 그녀의 가슴에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내 사랑, 당신은 분명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조용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밀한 숙녀로 자리 잡았는지 말이에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았는지 당신은 잊지 못할 거예요. 에이다, 당신은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지녔는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니요. 절대요, 에스더.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말했다.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으시는 거야? 에스더, 아무 일도 없니? 에이다 씨가 대답했다. 오, 이 모든 세월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보살핌과 친절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사이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이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이를 격려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했던 수많은 작은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 아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았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니 그 전에 나는 보호자에게 돌아가 잘 자라고 인사한 다음 에이다에게 돌아와 잠시 아이 곁에 앉았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조금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익숙한 아름다움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 보였다. 보호자가 그녀와 리처드에게 품었던 오랜 희망이 슬픔에 잠겼다. 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리처드 때문에 걱정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다. 캐디가 병중일 때 집에 돌아왔을 때면 에이다 씨가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다 씨는 항상 자기 일을 치워두곤 했는데 저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의 일부는 에이다 곁 서랍에 있었는데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에이다 씨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스하는 동안 그녀가 베개 밑에 한 손을 넣고 누워서 손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얼마나 더 친절하지 못했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얼마나 더 친절하지 못했을까? 내 자신의 쾌활함과 만족에만 몰두하여 내 사랑하는 딸을 바로잡고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으니, 하지만 나는 그 믿음에 스스로를 속인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믿음 속에서 깨어났을 때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여전히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영상에서 51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